안녕하십니까. 농기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동영상 그리스 철학자의 물질관 두 번째에 있는 내용 중에서 데모크리토스 부분만 별도로 떼어내어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이 앞의 동영상과 같으므로 복습을 하시려는 분은 보셔도 좋겠습니다. 앞에 동영상을 보시려는 분은 설명란에 있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오늘 동영상의 핵심 내용은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정리한 것이고,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거더리가 쓰고 박종현이 옮긴 히랍 철학 입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 러셀의 서양 철학사 내용과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참고 자료를 참고하였다는 것을 밝혀두겠습니다. 오늘날 만물의 근원이라는 표현에는 세 가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만물을 구성하는 같은 물질이 있는가, 철학 용어로 표현을 하면 사물을 구성하는 진료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사물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로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철학 용어로는 어떻게 형상을 이루는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물이 어떻게 해서 지각하는 현재의 상태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상태로는 변화하지 않거나 변화하거나 아니면 제3의 상태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변화에서는 운동을 따로 분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탐구 내용은 상태 또는 변화를 만드는 원인이 따로 존재하는가 하는 인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로에 의하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세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라는 근본 물음에 대해서 답을 구한 사람은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사람들이었는데, 지난 시간까지 여러 철학자의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복습을 겸해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사용된 그리스 말로 만물의 근본은 아르케라고 하였는데, 아르케는 근원 물질, 구성 원리, 원인 등의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서양 철학사에서 최초의 철학자로 불리는 탈레스는 만물을 구성하는 아르케는 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식물에 물을 주면 생명이 자라나는 것에서 물이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였다고 합니다. 탈레스의 제자로 최초의 과학자로 불리는 아막시반드로스는 한 물질이 나머지 물질을 만드는 것을 부정하고 만물을 만들어내는 아르케로 실제하지 않는 행위상학적인 것을 상정하였는데, 이 같은 행위상학적인 존재를 아페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아페이론은 일종의 진로에 해당하지요. 아낙시만드로스는 아페이론에서 만물이 만들어지는 원리로 음과 양 같은 대립적인 형태로 나누어지면서 생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과학적인 근거를 대지는 못했지만 음이온과 양이온처럼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만물이 생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 대단한 통찰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밀레토스 학파의 전통을 마지막으로 이어온 아낙시메네스는 공기가 만물의 근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낙시메네스는 공기의 촘촘함과 느슨함, 응축과 희박이라는 공기의 상태 변화를 만물의 생성 원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시간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5세기의 철학자로는 이오니아 지방의 콜로폰에서 태어나서 이탈리아 반도의 남부에 있는 엘리아로 이주한 크세노파네스가 있습니다. 크세노파네스는 밀레토스 학파는 아니었지만 만물의 근원으로 흙 또는 흙과 물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크세노판에서는 만물의 구성 요소는 흙과 물이다. 모든 것은 흙에서 나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크세노판에서에 이르러서 액체의 물, 탈레스가 이야기하였죠. 공기, 기체인 공기, 아낙시메네스의 공기와 고체인 흙이 모두 아르케로 제시되게 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이오니아 지방의 도시 국가인 아페소스에서 제사장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5세기 초에 활동하였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을 구성하는 아르케는 불이라고 하는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체계를 세웠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한마디로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그 세상은 그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생성되고 소멸하는 현상을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설명했는데, 만물의 생성과 소멸은 투쟁 또는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 투쟁의 과정에 불이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아르케는 불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다음 철학자는 엠페도클레스입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시칠리아 남부 해안의 아크라가스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기원전 5세기 중엽에 활동하였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물이 담겨 있는 물통에서 그릇을 엎어서 물속에 넣으면 그릇 안에 물이 꽉 차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기가 분리될 수 있는 실체, 영어로 말하면 substance죠. 실체인 것을 실제로 발견하고 공기가 아르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철학자로서 엠페도클레스는 독자적인 물질관으로 4원소설을 주장합니다. 실제 하는 많은 현상들이 설명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요소, 엠페도클레스는 이 요소를 뿌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하나의 요소로는 불가능하므로 지금까지 거론된 물, 공기, 흙, 불이 모두 실체로 존재하는 실제이고 궁극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지금까지 전해지던 이론론의 관점에서 벗어나 다원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만물은 4가지 뿌리가 적당한 비율로 결합하면 만들어진다고 주장했죠. 4가지 뿌리의 결합 비율에 따라서 다른 물체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신체를 구성하는 뼈는 흙과 물과 불의 결합 비율이 2대4로 되어 있다고 단언했다고 합니다. 또 4가지 뿌리가 결합하는 원리는 4가지 뿌리 사이의 사랑과 불화로 설명합니다. 사랑의 기운이 세면 생성이 되고 불화의 기운이 세면 소멸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통상적인 세계는 4개의 뿌리 사이에 사랑과 불화가 혼합해서 작용하는 복합적인 실체가 되고 그 결과로 땅덩어리와 물덩어리와 다양한 동식물이 구성되게 된다고 설명하였죠. 여기까지가 복습한 내용이고 지금부터 오늘의 철학자인 데모크리토스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기원전 460년경에 태어나 기원전 370년경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스 북쪽 지방인 트라키아의 압데라에서 태어났으며 기원전 5세기 말년과 4세기 초엽에 활동하였습니다. 압데라를 지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가 그리스의 북쪽 지방인 압델라입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 페르시아를 포함하여 동방과 남방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압데라로 돌아와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았죠.
데모크리토스는 만물을 구성하는 아르케로 원자와 빈 공간을 내세웁니다.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것을 원자로 환원하여 유물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현상의 변화는 우연을 배제하고 기계론적으로 또는 나름대로 근거를 찾아서 연역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연역적인 설명에서는 초기 상태에 대해서는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대표적인 것이 공간은 주어져 있었고 운동도 주어져 있었으며 원자도 주어져 있었다고 받아들입니다. 지금부터 데모크리토스가 주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역법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데모크리토스는 물질 또는 순수한 사물을 계속 반씩 쪼개어가면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여 얻은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가장 작은 것, the smallest piece죠. 가장 작은 것을 원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어로 아토모스의 의미는 더 이상 분할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하니 원자의 개념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데모크리토스가 만물을 구성하는 아르케는 원자이다 라고 주장하였지만, 원자를 구성하는 진료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으며 단지 동일한 것이라고만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데모크리토스가 주장한 아르케인 원자는 물질의 근원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물질을 구성하는 구조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겠습니다. 만물이 원자들의 집합체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대표적인 원자의 성질로는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것으로 더 이상 생성하거나 소멸하지 않는 성질을 가집니다.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원자는 보존되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 당시에 데모크리토스가 보존되는 존재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 하는 것의 생성이나 소멸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파르메니데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주장하는 원자의 보존하고는 다른 내용이겠죠. 또 원자의 크기는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물질의 입자이고, 가장 작은 원자가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것은 원자 안에 빈 공간이 없기 때문이며, 너무나 단단한 성질을 가지므로 파괴되지 않는 성질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분할되지도 않지만 힘을 줘 깰 수도 없다는 것이죠.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물질마다 크기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사물을 생성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원자인데 크기와 모양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구성하는 진료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진료는 동일한 것이죠. 데모크리토스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원자의 개수는 또 무한합니다. 무한한 수의 원자가 주어져 있으므로 사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제한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존재의 무한성을 뒷받침할 수가 있습니다. 또 원자는 항상 운동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데모크리토스는 물체의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늘 접하니까요, 운동의 원인은 밝히지 않고 주어진 것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원자들은 처음부터 운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과거에도 늘 운동했고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운동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원자의 운동은 일정한 규칙이 없이 무질서하게 움직인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원자는 운동 중에 다른 원자와 만나면 다른 원자와 결합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하나의 원자가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원자가
결합한 덩어리는 무게를 가집니다. 원자들은 결합이 일어나면 무게가 변하는데 무게는 결합이 한도를 넘을수록 더 무거워진다고 주장합니다. 데모크리토스가 말한 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결합의 한도라는 말은 무게가 결합하는 원자의 수에 비례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 당시엔 질량이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지각할 수 있는 무게는 알고 있었죠. 데모크리토스의 설명과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고 틀린 것도 많지만 그 당시에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론을 주장하면서 얼마나 치열하고 철저하게 사유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데모크리토스의 만물 생성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원자의 진료, 본질이죠. 원자의 진료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설명하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원자가 다양한 만물을 생성하는 것은 원자의 모양과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A라는 물질의 원자의 모양과 크기가 B라는 물질의 원자의 모양과 크기와 다르다는 것이죠. 운동하는 원자는 운동 중에 충돌을 하면 원자의 무리들은 소용돌이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것을 생성합니다. 무거운 것은 중심으로 움직이고 가벼운 것은 가장자리에 위치한다고 설명합니다. 원자가 충돌했을 때 당구공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무리를 이루어서 소용돌이 친다고 설명하는 것은 데모크리토스의 아주 독특한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물을 구성하는 존재의 다양성은 구성 원자의 형태와 결합한 원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므로 그 종류는 제한이 없고 무한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물질로는 단백질의 3차원 형태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을 이루는 자연적인 사물인 만물의 생성과 소멸은 이름에 어울리는 형태로 다양한 원자들이 우연히 결합하거나 분리된 결과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르셀의 서양 철학서에 나오는 문장을 예로 들어서 데모크리토스가 생각하고 있는 만물의 생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들은 충돌하면서 소용돌이 운동을 하고 여기에서 물체들이 생겨나고 최후에는 세계가 형성된다. 여러 세계가 존재하는데 어떤 세계는 성장하고 어떤 세계는 파괴되어 간다. 어떤 세계에는 해도 달도 없을지 모르지만 어떤 세계에는 몇 개씩이나 있을 수도 있다. 각 세계는 더 큰 세계와 충돌하면서 파괴될지도 모른다. 어떻습니까? 데모크리토스가 원자로 만들어내는 우주가 잘 이해가 되나요? 이번에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뒷받침하는 빈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원자 안에는 빈 공간이 없어서 더 이상 분할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빈 공간이 없어서 분할할 칼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원자 밖에서는 빈 공간은 원자가 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파르메니데스는 빈 공간은 있을 수 없다고 논증하였고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집니다. 데모크리토스는 빈 공간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논증의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현명하다 할까요? 데모크리토스에게는 공간은 무한하고 위도 아래도 없으며 원자와 원자 사이에는 평균 운동과 소용돌이 운동이 가능한 빈 공간이 항상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 같은 데모크리토스의 공간은 훗날 뉴턴의 절대 공간의 개념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 결합체의 운동은 밑으로 떨어지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무거울수록 더 빨리 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무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데모크리토스의 빈 공간과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해가 잘 되시죠? 이번에는 데모크리토스가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사람과 동물의 생명도 유물론적으로 설명합니다. 철저한 유물론자이죠. 데모크리토스는 동물이나 사람에겐 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타고라스 이후 그리스 철학자들은 유네론을 믿든 믿지 않든 혼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혼은 원자들 중에서 가장 섬세하고 가장 완전한 형태인 구형인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혼은 가장 가볍고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원자들이 동일한 질료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크기와 형태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혼을 구성하는 것은 가장 완전한 형태인 구형이고, 가장 섬세하다는 것은 가장 작다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생각과 감각도 원자들의 활동으로 신체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유물론적으로 설명합니다.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들 사이에 상대적인 위치와 상호 간의 거리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렇겠죠. 원자의 위치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지니까요. 이 같은 차이가 인간이 사물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차이점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합니다. 분별을 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촉각에서 단단하다고 하는 감각은 구성하는 원자가 촘촘히 차 있는 상태이고 사람의 접촉에 대해서 큰 저항을 보여서 단단함을 지각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부드럽다는 감각은 서로 간격을 더 많이 둔 느슨한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빈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압축이 가능하고 접촉에 대해서 저항을 덜 보임으로써 부드럽게 지각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죠? 미각의 단맛을 내는 것은 매끄러운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물이고, 떫은 맛과 쓴맛을 내는 것은 갈고리 모양의 원자나 뾰족한 모양의 원자로 구성된 사물인데, 이런 원자들이 혀의 껍질을 미세하게 벗기고 억지로 몸 속으로 들어와서 맛을 지각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상당히 황당한가요? 그래도 설명하는 노력이 가상하지요. 시각에서 색을 지각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빛을 도입하는데, 빛도 크기가 특히 작은 섬세한 원자들로 이루어진 물질적인 것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작다는 것은 혼을 구성하는 원자보다는 약간 커야 되겠죠. 시각의 색은 물체의 표면을 형성하는 원자들의 각가지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표면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원자가 자신에게 와서 부딪히는 빛을 상이한 방식으로 되보내거나 반사하게 하여서 지각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어떻습니까? 인간 지각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되나요? 지금까지 2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 탐구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물질로서 설명하려고 하였는지 그들의 사고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었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00년 이상 이어져온 그리스 철학자들의 자연 철학을 집대성하여서 장래 2000년 동안 올바른 지식으로 인정받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관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